네, 미국 증시의 불안감도 이겨낸 국내 증시였습니다. 최근에 낸드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말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마와 종목에 힘을 실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각보다 진짜 강하구나.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빠졌는데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천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지금은 한국 증시를 살 때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또 코스닥 쪽으로는 약간에 대한 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 장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가는 장세만 계속해서 가는 장세가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조금 소외됐었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 사이클로 좀 기회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걸 또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장 먼저 평가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힘들기는 한데 삼천당 제약이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포털 수익률 1위로 우뚝 올라서게 됐는데 이제는 좀 다 수익 실현할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항상 좀 유감스럽게도 1등 달성하면 이제 보내주자라고 좀 하면서 네. 5차 목표가까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윗꼬리 달기 전에 일단은 매도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또 윗꼬리까지 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추세가 좀 이탈할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삼천당 제약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 쉴 때 혼자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들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길 구간이 왔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삼천당 제약은 여기서 그만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CS 윈드를 1월 말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풍력주를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김민성 매니저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요새 들어서 보신 분들은 바이오만 하는 전문가인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잘한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풍력에너지도 제가 바닥에서 이제 조용할 때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순환매에 대한 장세가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정책을 밀고 있는 것도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풍력 이제 태양광 에너지 쪽에 좀 더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가 묻으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지만 여전히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보자는 점까지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해외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수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테마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오늘 또 새롭게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오후부터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외신 보도를 따르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24시간이면 종전이 가능하다라고 좀 과거도 같은 스탠스로 말한 바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종전에 대한 협상이 좀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러우 종전에 대한 곧 이제 푸틴과에 대한 합의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일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이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다시 한번 수면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더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전 관련주들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가 수출인데 그러면 이쪽 테마와 섹터에서 수출이 숫자로 증명이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점인가요? 네, 결국에는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이 이번만큼 커다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에 대한 역대 최대에 대한 수출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회에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어라운드를 크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증폭까지도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가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경쟁이 과열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진짜로 수주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저가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 전략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수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테마일까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수출을 잘하고 있는 테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방산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이랑 너무 대비되는 테마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결이니까 이제 대결 구도를 한번 잡아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 쪽의 이슈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방산은 실적을 잘 찍히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을 꺾고 노르웨이에 대한 천무 수출을 1조 3천억 규모에 대한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여전히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조에 대한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다가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합산이 되는 방산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방산에 대한 섹터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K방산이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 중동까지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수주 잔고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구간은 수주에 대한 잔고가 이제 꺾일 때가 이제 걱정할 텐데 그런 걱정을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무기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 같은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K방산에 대한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은요? 아무래도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좀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전략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슈퍼사이클이 끝자락이 만들어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세론이 깊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출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쉽게도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게 방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확실한 대결 구도입니다. 재건이냐 방산이냐. 내일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결인데 네. 저는 사실상 이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 재건을 한번
재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건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볼까요? 사실은 멀티플이 가장 명확한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대동기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가장 멀티플이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보급망이 우선순위로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등의 핵심 부품인 여기에 대한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기계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대동과 대동기업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농림부와 MOU 협약까지 한 게 바로 대동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300억 규모에 대한 수출까지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재건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부터 수주 잔고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어제 오후장에 이미 시세를 내고 오늘 오히려 좀 밀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눌림목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기준봉이 되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 중간 단위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넥스트레이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진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8,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다양한 섹터에 대한 순환매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포함한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섹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입장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순환매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이버 밴드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